네, 안녕하세요.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색소 질환과 그 치료의 원리,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색소에 관련된 멜라닌 세포의 위치나 모양 등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타나서 어떤 색소성 질환을 나타내는지를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 멜라닌 세포를 물감이 들어있는 어떤 풍선에 비유를 했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림들이 풍선의 껍질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물감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좀 표현을 해본 거고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표피부터 기저막 그리고 진피까지를 비교적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갈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점들이 멜라닌 세포가 이상하게 많이 나타나거나 크게 나타나거나 하는 어떤 증상들이라고 하면 그 세포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즉 표피성 질환인지 진피성 질환인지를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색소 질환을 하나씩 보면은요, 여기에 나타나는 2층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는 2층이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멜라닌 세포가 있어야 할 기저막이라는 층이고, 이 위는 표피, 이 아래는 진피라고 했죠. 일단 우리가 흔히 햇빛 때문에 생기는 잡티라고 하는 질환을 볼 때에는 주로 표피성 색소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까만 점들이 주로 위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기저막에 10개만 있어야 되는데 햇빛 때문에 기저막보다 위쪽 부분에 20개나 30개가 생겨나 있으면 그게 바깥에서 볼 때는 피부에 뭔가 잡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의 모양을 봤더니 정상보다는 껍질이 약간 두껍고 안에 들어있는 물감의 양은 그냥 정상과 비슷해요. 멜라닌 세포 자체는 아주 이상하진 않은데 햇빛 때문에 조금 변형된 멜라닌 세포가 표피 쪽에 주로 숫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비교적 치료가 제일 간단한 햇빛 때문에 생기는 광노화성 잡티라는 것입니다. 흑자도 마찬가지로 잡티와 마찬가지로 주로 표피 쪽,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다면 기저막에도 조금 이 멜라닌 세포가 퍼져 있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잡티에서 보이는 멜라닌 세포는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그냥 멜라닌 세포인데, 흑자에서 보이는 멜라닌 세포는 껍질이 두껍고 크기가 굉장히 크고 안에 보면 물감의 양도 훨씬 진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더 심해진 이상한 멜라닌 세포가 주로 표피 쪽과 기저막 쪽에 쭉 퍼져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 흑자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멜라닌 세포의 껍질이 단단하게 껍질이 두꺼워져 있으면 이 껍질을 깨부시는데 레이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강하게 쏴야 된다는 말은 피부의 통증도 더 강해지고 자극도 더 강해지고 어떤 후유증도 더 심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가 두려워서 이 레이저를 약하게 쏜다거나 하면 이 껍질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흑자나 검버섯은 그렇게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미를 볼게요. 기저막에도 세포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멜라닌 세포가 표피 쪽에도 없어야 되는데 좀 퍼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진피 쪽에도 멜라닌 세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미가 전층에 걸쳐서 쭉 퍼져 있는 것이 기미의 특징이고요. 위치상의 특징만 보면 멜라닌 세포는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더니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껍질이 굉장히 얇은데 안에 물감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멜라닌 세포가 정상보다 깨지기 쉽게 아주 약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조그만한 자극, 이 자극에는 본인의 호르몬 변화도 있고요, 햇빛도 있고요,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잘못된 레이저 치료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자극들에 의해서 이 풍선이 쉽게 터져버리고 안에 있는 물감이 주변 조직으로 쫙 퍼져버린다면 기미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색소 침착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기미나 색소 침착의 치료는 껍질을 되도록이면 부시지 않는 아주 약한 강도로 꾸준히 색소 물감만 없애줄 수 있는 치료를 꾸준히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껍질이 얇고 부서지기 쉬운 멜라닌 세포가 자리 잡지 못하게 주변 조직을 참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미 치료의 방법이자 유지하는 노하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성 오탕오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측성 오탕오반은 그 조직학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기점막의 아래쪽에만 이 멜라닌 세포가 쭉 퍼져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을 봤더니 껍질은 정상이거나 약간 두꺼운데 안에 물감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 세포는 세포인데 물감이 굉장히 많은 멜라닌 세포가 진피 쪽에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선천성으로 혹은 선천성이지만 좀 나이가 먹어서 나타나는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양만큼만 딱 생겨나기 때문에 얘들만 없애면은 다시는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양측성 오탕오반은 치료만 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껍질이 약간 두껍고 물감의 양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부서뜨리기에 알맞는 기미 치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물감의 양이 주변에 조금 퍼지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약간 오탕오반이 더 심해져 보이는 약간 기미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중간에 약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탕오반이야말로 치료만 잘하면 가장 손쉽게 완치가 될 수 있는 색소성 질환입니다.